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당 전쟁.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였고 백제 주민과 힘을 합쳐 당에 대항했습니다. 신라는 매서성에서 당의 육군 주력군을 격파하여 당의 공격력을 무력화시켰고 기벌포 전투에서 당의 수군의 주력군을 격파함으로 진출로와 보급로를 차단시켰습니다. 그 당시 당은 토본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 병력을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은 안동도보를 도읍으로 요동으로 이동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해의 건국과 성장 그리고 쇠퇴와 멸망의 흐름, 거란의 이진충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당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데리고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당군이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해군은 추물령 전투에서 격파하였습니다. 즉 동모산 부분에 발해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세기 전반 무왕 때 북만주 일대를 점령하고 돌궐과 일본과 연합하여 당을 견제하였고 중국의 산둥 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분위기가 전혀 반대로 바뀌었는데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천지문물과 제도를 수용했습니다. 상격 용총부로 수도를 옮기면서 중앙과 지방지도를 정비하였고 신라와도 교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9세기 전반 선왕 때는 고구려의 대부분 영토를 확보하는 등 최대 영토를 차지하였고 당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칭했습니다. 9세기 후반에 이르러 귀족의 다툼으로 군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거란에 멸망당했고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에 일부 유민이 고려에 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 사회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을 보겠습니다. 신라는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중앙 권력 다툼이 심화했습니다. 8세기 후반 소수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고 귀족 간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150년 동안 무려 20명의 왕이 교체됐던 것입니다. 즉 왕 1인당 7.5년이란 짧은 시간 왕권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즉 정치적 혼란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성왕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독서 3국가를 실시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귀족의 왕위 다툼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세력의 반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원창이나 웅천주 도도 김원창이 왕위 계승에 불만을 먹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습니다. 장목구이나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역한 장보고가 왕위 정탈전에 가담하였으나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사회 혼란이 극심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민의 봉기. 중앙의 왕위 다툼으로 인한 정치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귀족의 권력은 강화되었습니다. 귀족의 권력 강화는 농업을 부활시켰습니다. 농업의 부활은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국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고 농민 수탈이 심화되었습니다. 충년과 자연재해로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농민 수탈은 여전히 심화되었습니다. 피폐해진 농민의 삶은
분노를 바뀌게 되고 봉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특히 9세기 말 진성 여왕은 조세 납부를 독촉하였습니다. 이에 농민 봉기가 가장 극심하게 만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원정과 에노이나는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원정 에노이나의 발생 배경은 과도한 조세 수탈이었습니다. 중앙 귀족과 지방 호족이 농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흉년에도 세금 감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 통제력의 붕괴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약화되었습니다. 9년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 세력, 즉 호족을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전국적인 봉기의 확산이었던 것입니다. 원정과 에노이난의 발생 배경에는 골품제도 모순이 심화된 것도 있습니다. 골품제도는 신분 상승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농민, 평민의 사회적 불만을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계속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경제 파탄입니다. 흉년과 기근이 반복되었고 토지 겸병으로 농민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원정과 에노이난의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성주에서 원종 에노가 봉기했습니다. 농민과 유민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주변 지역을 확산하였습니다. 신라는 중앙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군의 대응은 실패하였고 전국적인 반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확산된 것은 각지에서 반발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궁예의 봉기와 견훤의 후백제 공국이 있었습니다. 원정과 에노이난의 결과 후삼국 시대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권력의 붕괴, 지방 호족이 독재와 세력화된 것입니다. 원정과 에노이난은 후삼국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중앙 권력이 붕괴되었습니다. 지방 호족이 독재 세력화되었습니다. 결과 계속 보시겠습니다. 통신라의 붕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군사력, 행정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왕권의 실질 붕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원정과 에노이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체제 붕괴의 신호였습니다. 신라 사회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후삼국 분열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정과 에노이난의 역사적 의미 두 번째, 원정과 에노이난은 과중한 수탈과 지방 통제 붕괴 속에서 발생한 농민의 봉기로 통일신라의 멸망과 후삼국시대의 개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 호족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신라말 중앙,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호족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군사를 보유하였고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했습니다. 대부분의 촌주 출신이거나 낙향한 군진 세력과 해상 세력 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력, 육두품이 주각을 나타낸 시기였습니다. 육두품은 볼품주의 모순으로 관직 승진과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육두품들은 볼품주의를 비판하고 신라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호적과 손잡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의 유행, 선종, 경정 공부보다는 참선 즉 수행 즉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중시 여기는 종파였습니다. 이들의 지지 세력은 호적 세력과 백성이었습니다. 풍수지리설은 자연환경의 형세를 분석해 기가 모이는 명당을 찾아 도읍주택, 묘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호족들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금성은 기운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이 새로운 도읍으로 적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사상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후상국 성립 배경, 중앙의 지방 통제에 약화되었습니다. 신라는 수도 금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호족들이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백제의 건국, 건원이 완산 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건국했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까지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후곡으로의 건국을 보겠습니다.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가 세력을 키워 송악에서 즉 지금의 개성에서 건국하게 됩니다. 이들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차지한 이후에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궁예는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신라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을 흐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세기 후반 소수의 증골 귀족의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은 중앙 귀족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해공왕 피살 이후에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원성왕은 독서의 3분과를 실시하는 등 개혁을 시도했으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왕의 쟁탈전은 전국적인 지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원창회나 장보고의 사건입니다. 왕의 쟁탈전은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고 귀족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귀족은 이 틈을 이용해서 노급을 부활시켰습니다. 노급의 부활은 귀족 간의 토지 겸병을 확대시켰습니다. 즉 국가 재정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죠. 농민의 수탈이 강화되었습니다. 충령과 자연재해가 극심해졌습니다. 농민들이 몰락했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중앙군의 대응이 실패했습니다. 농민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라의 군사력과 행정이 약화되었습니다. 중앙 권력이 지방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지방 호족이 독자 세력화되었습니다. 결국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후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후삼국의 성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호족은 신라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독자적인 군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약화되었고 호족은 촌주, 낙향한 귀족, 군진 세력, 해상 세력의 출신이었습니다. 육두품,
육두품은 골품제를 비판하고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호족과 합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의 발생. 호족들에겐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선종. 불교의 경전보다는 참선이나 수행 같은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느끼는 것을 중요시 여기었습니다. 풍수지리설. 금성은 기운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읍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삼국의 성립. 후삼국의 성립은 중앙 지방 통제력의 악화로 금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호족이 지배하였습니다. 후백제. 견훤이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건국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까지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후고르 태보. 궁예가 송악에서 건국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차지하였습니다. 수도를 철원으로 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태봉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라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기 바라며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